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우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자꾸 제 육아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간섭을 했다고 그러니?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을.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애를 다그치면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니? 어릴 때부터 그런 버릇이 들면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요.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내가 세 자녀를 키워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버릇이 잘못 들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 제가 우진이 엄만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 가정일에는 참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9세 최금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들 근처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버리니 세상이 온통 깜깜해진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는 거였죠. 남편이 저 하늘 어디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집은 갑자기 너무 커져버렸어요. 둘이 살 때도 조용했던 집인데 혼자가 되니 그 적막감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텔레비전을 계속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라도 들으면서 살고 싶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노인정도 나가보고 교회도 다녀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새로운 저 같은 사람은 끼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늘 살던 대로 산단다.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둘째 라인에 3층 집이 비는데 어머니 댁이랑 비슷한 평수래요. 앞으로 연세도 더 드실 텐데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고 우리 우진이도 할머니랑 더 가깝게 지내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들 집 근처라. 우리 손주 우진이도 매일 볼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민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이 키우느라 힘들 때도 있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망설임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매일 손주 얼굴도 보고 아들 내외와도 자주 만나고 그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한번 가볼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이 대답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걸 그랬나 싶네요.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찍었던 제주도 여행 사진, 손주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아들네 근처로 가요. 우리 아들 잘 사는 걸 눈으로 보면서 살려고요. 당신도 좋다고 하실 거죠? 짐을 정리하다 보니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어요. 며느리 수민이가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어머니, 이건 새로 사드릴게요. 하면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진이는 할머니 방에서 장난감도 발견하고 신기해하면서 할머니, 이거 내 거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정리를 하고 드디어 이사 날이 됐어요. 아들이 큰 트럭도 불러주고 이것저것 다 알아서 해줘서 편하게 이사를 했죠. 새 집으로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예쁜 화분도 사다 놓고 냉장고에 반찬도 미리 채워놓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하고 같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타고 금방이에요. 식사도 자주 같이 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우진이는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저 여기서 자도 돼요? 하면서 붙어 있는데 그동안 쓸쓸했던 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오랜만에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저녁을 먹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잘 챙겨주고 우진이는 제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그날 밤 새 집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매일매일이 오늘처럼 행복하겠구나.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가까이 사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이면 우진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죠. 등교하기 전에 들러서 인사하고 가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아이 얼굴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니 하루가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수민이도 자주 들렀어요. 장을 보고 오면서 제 것도 함께 사다 주고 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 담가다 주고 참 며느리 복은 있다 싶었죠. 주말이면 다 같이 모여서 제가 밥을 해줬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에 우진이가 할머니표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하면서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아들도 퇴근길에 한 번씩 들러서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곤 했죠. 가끔은 수민이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 제가 우진이를 봐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숙제도 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그렇게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간식을 챙겨주곤 했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친구랑 다퉜던 일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우진이의 잘못이 커 보여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우진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그런데 우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엄마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날 저녁 수민이가 우진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죠. 수민아, 우진이가 오늘 친구랑 다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데 수민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우진이 엄마니까.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수민이가 엄마죠. 제가 너무 나섰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게 됐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불편함은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되겠지. 하지만 이런 작은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우진이가 식사할 때 자세도 그렇고, TV만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공부는 더 걱정이었어요.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데, 며느리는 전혀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데, 수민이가, 그래, 오늘은 쉬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수민아,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어릴 때부터 그런 버릇이 들면 어머니,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요.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세 자녀를 키워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버릇이 잘못 들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 어머니, 제가 우진이 엄만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우진이한테 뭐라고 하면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 늘었고 전화도 잘 안 받게 됐죠. 특히 우진이 숙제를 도와주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며느리는 요즘은 그렇게 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며느리는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우진이가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면 며느리는 어머니, 애가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하죠. 더 속상했던 건 제가 우진이를 혼내면 며느리가 우진이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들은 어머니,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제가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도 제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죠. 그렇게 서서히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처음에 그 달콤했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매일이 조심스러워졌답니다. 내 손주인데,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졌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우진이의 방학 때였어요. 며느리가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수민아, 우진이 방학 때는 내가 봐줄 수 있어. 학원 보내지 말고 할머니랑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수민이의 대답이 차갑더군요. 어머님, 우진이는 방학 때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요즘은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1학년인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니? 내가 매일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봐줄 수 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민이가 말을 자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우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자꾸 제 육아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죠. 내가 무슨 간섭을 했다고 그러니?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을. 너는 우진이를 너무 내버려 두잖아. 밥 먹을 때 자세도 그렇고 어른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애를 다그치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야. 그 순간 뒤에서 우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의 다툼을 듣고 있었나 봐요. 수민이는 우진이를 안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죠.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세대의 교육 방식이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수민이도 나름의 교육관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지적하시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목이 메어서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을 키워본 경험과 지혜는 이제 아무 소용없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마음의 벽이 더욱 높아져만 갔어요. 가까이 있는데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이 느낌. 참 이상하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침에 등교하는 우진이를 보면서도 인사를 건넬까 말까 망설여지고 며느리 수민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누게 됐죠. 전에는 주말이면 늘 함께했던 식사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억지로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죠. 밥을 먹을 때도 우진이는 제 눈치를 보면서 먹더라고요. 버릇없이 굴 때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더 서글픈 건 우진이가 복도에서 저를 보면
엄마가 할머니랑 많이 이야기하지 말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가, 내 피부치가, 이제는 나를 남처럼 대하는구나.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퇴근길에 한 번씩 들르던 발걸음이 뜸해졌고, 전화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 다음 주말에 처가에 가야 해서. 그래, 잘 다녀와라. 이런 짧은 통화가 전부였죠. 명절 때도 이제는 처가를 먼저 가고, 저는 나중에 잠깐. 그것도 며칠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할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층간소음도 조심하게 됐어요. 조금만 발소리가 나도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까치발로 다니기 시작했죠. TV 소리도 작게 틀고 진공청소기도 한참을 망설이다 켰어요. 가끔 밤에 우진이 방 불이 켜진 걸 보면서 숙제는 다 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내 손주인데, 내 피부치인데,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이야.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피하게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다음 것을 기다리고, 마트도 일부러 멀리 있는 곳으로 가고,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져만 갔어요. 가까이 살수록 더 멀어지는 마음. 이게 바로 제가 겪은 현실이었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살 때도 이렇게 외롭진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손주가 학원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뒷모습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밤이면 더 힘들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틀지 못하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며느리 말대로 난 구시대적인 사람인 걸까? 아들 내외와 팽팽해진 분위기 때문인지 이웃들과도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일이 새어나갈까봐 이웃의 정도 만들지 못하고 살았죠. 특히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처가에 다녀온 뒤에 저녁에나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어색한 분위기로 1시간 정도. 더 마음 아픈 건 우진이에요. 전에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했는데 이제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해요. 그저 엄마 뒤에 숨어서 어색한 인사만 하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가면 아들네 집 불빛이 보여요. 저기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에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끔은 예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때는 멀리 살아도 오히려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 전화라도 실컷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살면서도 전화 한 통 하기가 조심스러워졌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이사 왔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까이 있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린 이 현실이 너무 아프네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집으로 들어와 앉은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근데 우진이가 걱정이에요. 학교 끝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육아 문제로 서로 많이 부딪혔는데 이런 부탁을 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수민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어머니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방식만 고집했는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갈등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진이는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우진이 잘 돌봐줄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저에게도 큰 숙제로 남아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히더라고요. 우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이제 제 집으로 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예전처럼 경계하던 모습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 집을 제2의 집처럼 여기는 것 같았죠. 이제는 제가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필요한 때는 따뜻하게 조언해 주려고 해요. 우진아, 숙제 다 했니? 네. 근데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바로 답을 알려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기다려주죠. 며느리의 교육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예요. 수민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우진이를 데리러 올 때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들어와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진이가 많이 힘들진 않았죠? 아니야. 오늘은 숙제도 잘하고 참 착하게 있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민이의 회사 이야기도 듣게 되고 우진이의 학교 생활도 함께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니 대화가 편해진 것 같아요. 특히 기뻤던 건 수민이가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진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다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겠지만 이제는 수민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함께 고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수민이가 야근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우진이와 저녁도 함께 먹고 책도 읽어주고 이제는 그저 돌보미가 아닌 진짜 할머니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민이가 퇴근하고 우진이를 데리러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민아, 갑자기 왜 그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세 자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제가 모두 무시했잖아요.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 우진이가 와서 우리 둘을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이제 많이 친해졌죠? 셋이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의 어색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주말이면 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가요. 며느리는 일하는 동안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저는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아이를 함께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수민이의 육아 방식도 이해하게 되었고 수민이도 제 경험을 존중해주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가까이 산다는 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었네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결국에는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근처로의 이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중요한 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하답니다. 나이 들어 자식 곁으로 간다는 건 어쩌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노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인생의 지혜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시부모님과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며느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리 알아둘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늘 희망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